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입문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다들 첫 번째 강의는 잘 들으셨나요? 아무래도 처음 이제 접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시는 내용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챕터 1에서 살펴본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 라벨링 기법,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챕터 2, 3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후 강의들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저희가 활용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2-1과 2-2 이렇게 좀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활용 분야인 만큼 좀 보이는 시각적인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강의를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2-1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이미지 영상 데이터가 사용되고 있는 산업군, 저희가 챕터 1에서도 짧게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각 산업마다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될 예정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라벨링 기법을 활용해서 구축되었는지, 이러한 좀 실제 활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목차에서는 활용 분야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네, 보시면 총 5개의 이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2-1 본 강의에서는 컴퓨터 비전과 헬스케어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5개 분야는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2021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쉽게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 주도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서 공공에 이제 개방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허브라는 사이트에 실제로 접속을 하시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종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업 내에서는 데이터 구축 이제 종류를 총 6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미지 영상 데이터는 5가지 분야에서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그 분야를 나누는 구분 방식과 동일하게 활용 분야를 저희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헬스케어, 교통물류, 농축수산, 재난안전환경 이렇게 5개 분야를 챕터 2에서 다루고요. 본 강의 2-1 강의에서는 컴퓨터 비전 그리고 헬스케어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컴퓨터 비전에서도 이제 이미지 비전과 영상 비전 각각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비전은 비전이라는 단어 말 그대로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지 비전 중에서도 이제 얼굴 검출과 같은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원래 식별하는 그러한 안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러한 이제 분야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얼굴의 특징점을 검출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트 라벨링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눈썹, 눈, 코, 입에 키포인트 라벨링을 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유사도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삼고요. 그래서 유사도라는 건 결국 가족 간의 안면 데이터가 유사한 가족끼리 닮는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실제 실종자나 이상가족 찾기 등 좀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포인트 라벨링이 활용된다는 점, 그리고 사람이 원래 눈으로 보고 식별해야 되는 것을 인공지능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비전 분야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영상 비전도 사람이 눈으로 보고 식별해야 하는 여러 가지들을 영상 안에다가 인공지능이 이제 접목되어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는 반려동물 이제 데이터가 나오네요. 그래서 반려동물 영상상의 이제 이미지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강아지의 코, 그 다음 뭐 이마, 그 다음 입끝 이런 식의 라벨링을 진행을 해서 키포인트로 마찬가지로 라벨링을 함으로써 이제 반려동물의 어떤 골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모션들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반려동물은 굳이 이제 영상 비전에 속하니까? 사실은 이제 반려동물 데이터 자체가 이미지 데이터를 바로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워낙에 좀 빠르고 다양하게 움직임이 많은 생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 데이터를 추출해서 데이터 가공에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려동물 골격 추출 같은 경우도 영상 비전에 속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이 아니더라도 사람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으로 촬영하고 데이터를 추출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미지보다는 쉽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춤이라던가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영상 비전에서 인공지능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실제 이제 스포츠 구단들이 최근에는 이런 인공지능을 그 선수들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데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가 타자가 스윙을 하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그 사람의 이제 골격이나 이런 팔꿈치, 손목, 그 다음에 뭐 야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자 배트 같은 경우도 라벨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윙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각도라던가 팔 각도, 선수들의 팔 각도나 아니면 스윙 궤적 이러한 것들을 인공지능이 보고 이게 좋았을 때, 성적이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어떤 데이터들을 좀 비교해서 실제로 지금 이 선수에게 필요한 코칭은 어떤 코칭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식별하고 또 분석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비전의 한 가지 예시로 이런 춤이나 운동과 같은 움직임이 많은 사람의 액션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한 가지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같이 살펴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내용인데요. 헬스케어는 이제 뭐 크게는 의료라고 볼 수도 있고요. 건강 분야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의약품 데이터가 대표적인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의약품의 어떤 표지나 아니면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는 부분을 OCR 라벨링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효 성분이나 이런 부분에 바운딩 박스나 폴리곤으로 먼저 영역을 라벨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벨링한 그 텍스트를 실제로 이제 텍스트로 입력해주는 그런 OCR 라벨링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약품 포장지에 있는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라벨링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일일이 읽어보지 못하는 내용들을 빠르게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AI 개발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유효 성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성분 정보는 최근에 많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화장품 이런 다양한 제품들의 성분 정보들을 저렇게 OCR 라벨링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정보 제공 서비스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세포 검사 데이터가 나오는데요. 보시면 이제 세포의 외곽을 폴리곤으로 라벨링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세포가 가지는 여러 가지 모양적인 특징들을 라벨링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이제 이 세포 검사에 있어서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세포 데이터와 같이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실제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구할 수 없는 데이터죠. 왜냐하면 의료 데이터기도 하고 사람의 실제 정보이기 때문에 보통 병원이라던가 전문적인 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인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이라는 이 사업이 정부 주도 사업으로 이런 식의 분야별 데이터를 인공지능 데이터로 구축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많이 이제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취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세포검사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나 일반 연구팀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도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공공에 오픈되기 때문에 이후에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활용 가치가 높은 데이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세포에 폴리곤 라벨링이 되어 있고 이제 세포검사 데이터를 구축하는 예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심초음파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폴리곤 라벨링을 통해서 라벨링을 한 것 예시가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의료 서비스 개발에 활용될 수 있고 세포와 마찬가지로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공공에 이제 풀리게 되는 그런 좋은 가치를 가진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재활운동 데이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재활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런 재활운동 그 현장에 직접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 헬스케어로 집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바운딩 박스와 키포인트 라벨링을 통해서 구축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 사람 안면 얼굴이 나올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취급에 좀 주의해야 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재활운동 데이터까지 살펴보았고요. 참고 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고요.
네, 그래서 사실 2-1 강의는 조금 다른 강의에 비해 비교적 짧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고요. 2-2에서도 이어서 활용 분야에 대한 이야기 살펴볼 테니까요. 오늘 강의를 여기서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